친자 확률 99.9%.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엄마가 바로 제가 돌보고 있던 환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엄마를 친자식들이 독살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이에요. 3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한소연, 올해 47살이에요. 재활치료사로 일한 지 15년이 넘었죠.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는데 아들마저 유학을 떠나고 나니 정말 혼자가 됐어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어요. 다만 어린 시절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구해줬다는 얘기만 들었죠. 그 사람 등에 문신이 있었다고 하던데 정확한 기억은 없었어요. 몇 년 전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올라온 뒤로는 대학병원 VIP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센터 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연 씨, 이번에 아주 특별한 환자분이 오셔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분이니까 정말 신경 써서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재벌 여사장이에요. 이도연 씨라고 대한민국 여성 재계 5위 안에 드는 분이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으셔서 반신마비가 왔대요. 듣는 순간 몸이 긴장됐어요. 그런 대단한 분을 제가 담당한다니.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셔서 소연 씨가 매일 대저택에 출근하게 될 거예요. 정말 조심히 해주세요. 그렇게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 대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정문에서부터 집까지 걸어가는데 5분이나 걸렸어요. 얼마나 큰 집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현관문이 열리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영이에요. 환자의 딸이고요. 서영 씨는 정말 기품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뭔가 관찰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집안은 정말 화려했어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저는 압도당한 기분으로 서영 씨를 따라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정말 웅장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과연 제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서영 씨가 방문을 열며 말했어요. 어머니, 재활치료사 선생님 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을 처음 봤어요. 이도연 여사장.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비록 몸은 불편하셨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분을 보는 순간 왜인지 낯익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여사장이 힘들게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많이 어려워 보였어요. 뇌손상 후유증으로 언어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소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게요. 그때 여사장의 목 근처에 흐릿한 흉터가 보였어요. 오래된 상처 같았는데 왜인지 그 흉터를 보니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선생님께 집 안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집을 둘러보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방만 10개가 넘었고 정원도 공원만큼 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부 구역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저쪽은 개인적인 공간이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서영 씨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부엌 쪽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이 집 운전기사 겸 집사예요. 봉수 씨는 정말 인자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남다른 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서영 씨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치료 시작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니도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여사장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낯익었을까요? 그리고 그 흉터는 또 뭘까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에 대한 긴장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사장에 대한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분명히 처음 만난 분인데 왜 이렇게 친근감이 들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엄마를 만난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엄마가 친자식들에게 독살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저택에 도착했어요. 봉수 씨가 문을 열어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활치료실로 안내받았는데 정말 놀랐어요. 대학병원 못지않은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런 개인 치료실은 처음 봤어요. 여사장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어제보다 표정이 밝아 보이셨어요.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치료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우선 근력 강화부터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언어 치료도 병행하겠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는데 여사장의 손을 잡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저를 물에서 끌어올리던 그 손의 감촉과 똑같았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그때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치료 어떠세요? 서영 씨가 소개해 줬어요. 우리 오빠 이준호예요. 회사 경영하고 있어요. 준호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서영 씨와 마찬가지로 저를 관찰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선생님이랑 정말 닮으셨네요. 특히 눈매가요. 서영 씨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여사장도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냥 환자와 치료사 사이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치료를 계속하는데 여사장이 갑자기 제 팔을 만지셨어요. 이 흉터는 언제 생긴 거예요? 제 팔에는 어릴 때 생긴 작은 흉터가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돌에 긁혀서 생긴 거라고 보육원에서 들었거든요. 저는 답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거예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요. 여사장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뭔가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어릴 때 물에 빠진 적이 있나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사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치료는 천천히 하시고요. 그날 치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여사장이 제 흉터를 보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리고 물에 빠진 얘기를 어떻게 아셨을까요?
봉수 씨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아니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봉수 씨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릴 때 꾸던 꿈이 계속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물에서 구해주는 꿈이었어요. 그 사람의 등에 문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치료를 계속했어요. 여사장의 회복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의지가 강한 분이셨거든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사장이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때 또 그 이상한 감각이 왔어요. 정말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서영 씨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치료는 여기까지 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들어와서 주사를 놓았어요. 영양주사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까 여사장이 갑자기 피곤해 하셨거든요.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보니 여사장이 힘없이 답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졸린 것 같아요. 그날 여사장이 일찍 잠자리에 드셨어요. 저는 서영 씨에게 물어봤어요. 주사 맞고 나서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서영 씨가 답했어요. 네, 정상이에요. 영양분이 흡수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래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아는 영양주사는 오히려 기력을 돋우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졸려 하실까요? 집에 가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봉수 씨가 했던 말도 자꾸 생각났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고 물었던 그 말이요. 혹시 정말 여사장과 저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내일도 계속 지켜봐야겠어요. 며칠 더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집안에 CCTV가 정말 많았어요. 거의 모든 방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서영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쪽은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개인적인 공간이라서요.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길을 잘못 든 것 뿐인데 말이죠. 점심시간에 부엌에서 봉수 씨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봉수 씨, 여기 CCTV가 정말 많네요. 봉수 씨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여긴 정말 CCTV가 많아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특히 밤에는 더욱 조심하시고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더 자세히 물어보기는 어려웠어요. 분위기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치료를 하는데 여사장이 또 그 영양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금세 졸려하셨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여사장님, 혹시 다른 약도 드시나요? 제가 물어보니 여사장이 힘들게 답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때 갑자기 서영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또 주사 맞으셨네요. 이제 푹 쉬세요. 그러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어머니가 많이 피곤해 하시니까요. 할 수 없이 치료를 마치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우연히 서영 씨와 준호 씨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서영 씨가 말했어요. 오빠, 재활이 너무 길어지면 곤란해. 어머니가 너무 좋아지시면. 준호 씨가 답했어요. 맞아. 그 주사만 계속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치료사는 모를 거야. 서영 씨가 말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어차피 시간 문제야.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대화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주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음모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으로 여사장에 대해 찾아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운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왜 자식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기사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사장에게 딸이 하나 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릴 때 실종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이도현 여사장의 숨겨진 비밀, 30년 전 실종된 막내딸. 기사 제목만 봐도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이것과 제가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대저택에 갔어요. 봉수 씨가 문을 열어주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부엌으로 따라갔는데 봉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어제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주사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봉수 씨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 정말 조심하세요. 이 집에는 숨겨진 비밀이 많아요. 더 자세한 얘기를 하려는데 서영 씨가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봉수 씨가 재빨리 답했어요. 아, 오늘 식단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어요. 서영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치료실로 올라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비밀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사장을 보니 오늘따라 더욱 안쓰러웠어요. 이런 음모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과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봉수 씨가 했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많다고 했는데 과연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제 방문 앞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 지하차고 옆 창고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봉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오전 내내 치료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사장이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오늘 많이 심각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여사장은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정말 예리한 분이셨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영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점심 드시고 오세요. 어머니는 낮잠 주무실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지하로 향했어요. 차고 옆 창고는 정말 찾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봉수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수 씨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봉수 씨, 대체 무슨 일인가요? 봉수 씨가 주변을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여사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그 주사. 거기에 독이 들어 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네, 독이요? 네, 신경독이에요. 조금씩 넣어서 천천히.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머님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조용한 죽음이에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 그럼 서영 씨와 준호 씨가? 네, 둘 다 공모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봉수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어머님이 예전에 딸을 잃어버리셨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딸이 물에 빠져서 실종됐대요. 어머님이 구조하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에 빠진 딸을 구조하려고 했다고요? 봉수 씨, 혹시 그때 여사장님 등에 문신이 있었나요? 봉수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맞아요. 나비 문신이 있으셨어요. 봉수 씨, 혹시 제가 봉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그 딸이에요. 어머님도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30년 만에 엄마를 만난 거였나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어머님을 구하는 게 먼저예요.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봉수 씨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집에서 CCTV가 없는 유일한 곳이 2층 구석 화장실이에요. 거기 천장 환풍구 안에 제가 모아둔 증거들이 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정말 모든 게 현실인 건가요? 녹음 파일이랑 사진들이 있어요. 서영 씨가 주사에 뭔가 넣는 장면도 찍었고요. 어떻게 그런 걸 찍으셨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어요. 어머님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수상해서 계속 지켜봤던 거예요. 봉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선생님, 제발 어머님을 도와주세요. 이제 선생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비록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제 진짜 엄마였다면 당연히 도와야죠. 네,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밤에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주사를 바꿔치기 해야 해요. 주사를 바꿔치기요? 네. 제가 일반 영양제로 바꿔놨어요. 그걸로 바꿔놓으면 어머님이 서서히 회복되실 거예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봉수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는지 느껴졌어요. 그리고 DNA 검사도 해보세요. 확실히 하려면요. DNA 검사요? 어머님 머리카락 좀 구해서 검사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해질 거예요. 창고에서 나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30년 만에 엄마를 찾았는데 그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니. 오후 치료 시간에 여사장을 보니 정말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환자가 아니라 제 엄마처럼 보였거든요. 여사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와주셔서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혹시 엄마도 저를 알아보신 걸까요? 그날 저녁 늦게 2층 화장실로 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환풍구를 열어보니 정말 비닐봉지가 들어 있었어요. 안에는 USB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영 씨가 주사기에 뭔가를 넣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USB도 들어보니 서영 씨와 준호 씨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버티고 계셔.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조금만 더 기다려. 어차피 시간 문제야.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친자식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갑자기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서영 씨였어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라서 증거들을 재빨리 숨겼어요. 아, 화장실 사용하려고요. 서영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기 말고 다른 화장실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를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는데 서영 씨가 계속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쫓아왔어요. 들킨 게 아닐까 불안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었어요. 이걸로 충분히 그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사장의 머리카락도 몰래 구해뒀었거든요. 내일 당장 DNA 검사를 의뢰해야겠어요. 과연 정말 제가 그분의 딸일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DNA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동안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저택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더욱 의심스러웠거든요. 서영 씨가 말했어요. 선생님, 어제 늦게까지 뭐 하셨어요? 집사가 2층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하던데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하게 답했어요. 화장실 다녀온 거예요. 배가 좀 아팠거든요. 준호 씨도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우리 집에서 이상한 거 못 봤죠? 요즘 도둑이 많아서 신경 쓰이거든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뭔가 눈치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치료실로 올라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들킨 건 아닐까요? 여사장을 보니 어제보다 얼굴색이 더 안 좋았어요. 그 독성 주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여사장이 힘없이 답하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또 그 주사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잠깐만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신데 주사를 맞아도 될까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답했어요. 의사 처방이라서요. 서영 씨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필요한 치료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환자분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때 봉수 씨가 들어왔어요.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더니 말했어요. 간호사님, 잠깐 밑에서 전화 왔어요. 간호사가 나간 사이 봉수 씨가 재빨리 주사기를 바꿔치기 했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서영 씨가 의심스러워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여사장은 바뀐 주사를 맞으셨어요. 신기하게도 오늘은 주사를 맞고도 졸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기력이 좋아 보이셨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여사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영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혹시 몸에 이상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오늘은 정말 개운해. 준호 씨도 들어와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봉수 씨와 짧게 대화했어요. 성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바꿔치기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알겠어요. 오후에 치료를 계속했는데 여사장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독이 빠지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강한 생명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온 후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진짜 엄마라면 더욱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여사장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어릴 때 물에 빠진 적 있다고 했죠? 네, 맞아요. 그때 누가 구해줬어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여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혹시 등에 나비 문신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사장이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해준 거야.
30년 전에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뛰어들어 저를 구해줬던 그 순간이요. 엄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여사장이 더욱 세게 울기 시작했어요. 소연아, 내 딸 소연아. 드디어 30년 만에 엄마를 만났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오고 있었어요. 우리는 급히 눈물을 닦고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이미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았어요. 3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친자 확률 99.9%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엄마였구나. 30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였어요. 그날 대저택에 가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제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제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거였거든요. 엄마를 보자마자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도 어제부터 뭔가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소연아, 정말 너구나.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네, 엄마. 드디어 만났어요. 하지만 기쁨을 나눌 시간은 없었어요. 서영 씨와 준호 씨의 음모를 막아야 했거든요. 봉수 씨와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오늘 모든 걸 공개하기로요. 점심시간에 서영 씨와 준호 씨를 거실로 불렀어요.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어요? 준호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USB를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USB를 틀자 그들의 대화가 나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오래 버티고 계셔.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서영 씨와 준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뭐예요? 서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들이 엄마한테 독을 주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서영 씨가 주사에 뭔가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저는 이도현 여사장의 친딸이에요. 30년 전에 실종된 그 딸 말이에요. 두 사람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준호 씨가 소리쳤어요. 가족?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제 핸드폰에는 이미 경찰과 통화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금 들으셨죠? 증거도 다 있고요. 경찰이 전화 너머로 말했어요. 네, 다 들었습니다. 지금 출동하고 있어요. 서영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오해라고요? 그럼 이 녹음은 뭐예요? 이 사진은 뭐고요? 준호 씨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설사 내가 정말 우리 동생이라고 해도 3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30년 동안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를 찾지 못해서요. 그때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봉수 씨가 모셔온 거였어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엄마가 힘없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갔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너희들이, 내 친자식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엄마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과 상처가 묻어 있었어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서영 씨와 준호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억울해요. 우리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서영 씨가 끝까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와 저, 그리고 봉수 씨만 남았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3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저도 엄마를 꽉 안았어요. 엄마, 저도요. 매일 꿈에서 만났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엄마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야 했거든요.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체포된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독성 주사도 완전히 중단됐고 엄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재활 치료를 계속했는데 엄마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원래 강인한 분이셨던 게 분명했어요. 어느 날 치료 중에 엄마가 갑자기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소연아, 그전까지는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는데 이날은 정말 선명했어요. 네, 엄마. 저도 눈물을 흘리며 답했어요. 엄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 동안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엄마도 많이 힘드셨죠? 응.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 내 딸을 찾았으니까. 그날부터 엄마가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너를 잃고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온 나라를 뒤져가며 찾았는데. 왜 못 찾으셨어요? 보육원에서 내 이름을 바꿔버렸더라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에 30년간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라 더 힘들었어. 사업도 확장해야 하고, 너도 찾아야 하고.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무척 사랑했지. 너만 보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거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해외 사업 때문에 자주 나가야 했어. 그래서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 그날 강가에서 너를 구하긴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는 사이에 너를 놓쳤어. 그제야 그날의 상황이 이해됐어요. 엄마가 구해주셨는데 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병원 응급실이 너무 복잡했어. 잠깐 서류 작성하러 간 사이에 너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더라고. 정말 운명의 장난이었네요. 그 후로 30년 동안 찾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날 줄은. 엄마의 회복 속도가 더욱 빨라졌어요. 사랑하는 딸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한 달 후에는 휠체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아진 거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이제 회사 일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 벌써요? 더 쉬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그 아이들 때문에 회사가 많이 흔들렸을 거야. 빨리 정상화시켜야 해. 엄마는 역시 강인한 사업가셨어요. 그리고 소연아. 네, 엄마. 너를 정식으로 내 후계자로 발표하려고 해.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는 사업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다 가르쳐 줄게.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봉수 씨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사장님도 건강해지시고 진짜 가족도 만나시고 봉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정원을 거닐었어요. 소연아,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엄마는요? 나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요. 6개월 후 법정에서 서영 씨와 준호 씨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로 각각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도 그들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어요. 언니, 우리도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서영 씨가 울면서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그게 사랑이야? 준호 씨도 마지막까지 변명했어요. 어머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엄마는 돌아서서 나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들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그 후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휠체어도 필요 없어졌고 예전의 카리스마도 되찾으셨어요. 회사로 복귀하신 첫날, 전 직원이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예전의 위엄이 돌아와 있었어요. 제가 병석에 있는 동안 회사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소개하셨어요.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 한소연입니다. 앞으로 제 후계자로서 회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갑자기 나타난 딸이라니 모두 놀랄만 했죠. 저는 긴장하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소연입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직원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사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엄마가 직접 가르쳐 주셔서 조금씩 익혀갔어요. 소연아, 사업은 사람을 보는 눈이 제일 중요해. 네, 엄마. 그리고 절대 가족을 맹신하지 마. 돈 앞에서는 가족도 원수가 될 수 있거든. 엄마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봉수 씨가 정원에서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여사장님과 소연 씨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정말 기뻐요. 봉수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운명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제가 증거를 찾게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었죠. 봉수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봉수 씨,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증거를 모으실 수 있었어요? 여사장님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했거든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여사장님의 고통을 다 봤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봉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서영 씨와 준호 씨가 이상하게 행동할 때부터 의심했어요. 여사장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6개월이 더 지나고 저는 회사에 정식 이사가 됐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았지만 엄마와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이제 내 평생 소원이 다 이뤄졌어. 무슨 소원이었는데요?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읽어놓은 회사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 엄마의 얼굴에 정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엄마, 저도 평생 소원이 생겼어요. 뭔데? 엄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함께 그 소원 이뤄가자. 1년이 흘렀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회사는 이제 업계 1위로 올라섰어요. 엄마와 제가 함께 만든 새로운 사업 모델이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소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신문 기사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저희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봉수 씨가 차를 가져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두 분 보니까 정말 닮으셨어요. 일하는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저희는 웃으며 차를 마셨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거든요. 어느 날 감옥에서 편지가 왔어요.
서영 씨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니, 그리고 소연 언니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엄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는. 엄마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너무 착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이잖아.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가 않아. 역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엄마가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소연아,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어.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빈 가슴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정말 완전해졌어. 내 인생이 완성된 기분이야. 엄마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래요, 엄마. 엄마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앞으로도 쭉 함께 있자. 당연하죠. 30년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평생 함께 해야죠.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바로 봉수 씨를 정식으로 우리 가족으로 입양하는 서류였어요. 봉수 씨,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봉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예요. 봉수 씨가 없었다면 저희 가족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세 사람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어요. 지금도 저희는 매일 저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30년의 공백은 길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들로 충분히 채워나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거든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서영 씨와 준호 씨도 언젠가는 이 의미를 깨닫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희도 다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해요. 엄마와 봉수 씨, 그리고 저. 이 작지만 완벽한 가족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 떨어져 계시거나 가족 간의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30년이 걸렸지만 저희는 결국 다시 만났잖아요. 오늘도 정원에 노을이 지고 있어요. 엄마와 봉수 씨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고 저는 이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제가 꿈꿔왔던 진짜 행복이었나 봐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 모든 게 기적 같지만 이제는 현실이에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길 바라며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